자, 이번 강의의 가장 포인트는요,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반드시 구성하는 것은 아닌 것도 있어요. 자, 첫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 이걸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추진위원 조합은 되지만 추진을 구성하지 필요가 없는 경우 있어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추진을 갖다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자, 그러나 조합은 맞아요. 조합은 하지만 추진을 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조합을 하지 않는 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적인 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자체에 대해서는 기능이 있죠. 자,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설, 개조, 추진.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거라든가 설계자를 갖다 지정하고 변경한다든가 계략적 사업계획 내용을 갖다 작성한다든가 그다음 조합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든가 기타 추진사항. 자, 추진사항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뭘 갖다 했어요?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갖다 제정하죠. 또 창립 총회를 갖다가 개최하죠. 창립 초제. 또 동의서를 진구하죠. 진구라는 소리는 걷어들이는 걸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의서를 진구한다는 것,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또, 그 정관 초안. 초안을 작성하는 이런 것이 추진위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 설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에 대해서 본다면 조합 설립하지 않는 경우 있다 그랬죠. 뭐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할 필요 없고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설립하는데 이건 성격부터 파악하랬죠. 자, 공법상에 뭐라고 쓰면 사단 법인에 속한다.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 그래서 공법상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갖다가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걸 갖다 얘기했었고요. 그다음 이 조합을 갖다 설립하는 절차를 갖죠. 절차는 추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추진이 없어도 되죠. 왜 추진 없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정관을 작성해서 동의를 얻는다. 동의 규정이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건 추진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10분의 8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렇게 가져가고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쓸 때 얼마를 기점으로 했습니까? 4분의 3, 2분의 1 이걸 기점으로 해서 가져가고 자 그래서 주택 재개발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같은 건 4분의 3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주택 재건축 사업 있잖아요. 재건축 안과 밖에 달라야 그랬죠. 안의 경우는 각 동별 구분수의 의결권에 관한 사항의 3분의 2와 면적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전체는 가서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서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밖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같은 게 대해서 4분의 3 또 나가서 토지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동의 요건 가지고 인가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30일 내 등기해야 성립한다. 성립 시기가 바로 등기가 바로 성립 시기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연상하시랬어요. 그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걸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의하는데 동의의, 그 동의자 산정 방법 조심할 것 중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은 지상권자가 없다는 것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에 조합원 있죠. 조합원은 당연조합원이 있다 그랬어요. 당연조합원. 자, 그런데 동의 한 자만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한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 여기 조합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임원이 있다 그랬죠. 임원. 자, 임원. 그래서 조합장, 이사, 감사.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 가장 감사가 있죠.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한 계약과 또 조합 자체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감사가 대표한다는 것 잘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관이 있는데 기관 중에서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다고 쓰면 총회가 있겠고 대의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 대의원회 자체는요. 필수기구다. 둘 다 필수기구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별개로 뭐가 있다면 주민대표회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더라? 주민대표회의. 자, 그래서 그거는 5인에서 25인으로다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고, 그들이 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주민의 이주에 관한 사항, 또 보상에 관한 사항, 또 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또 세입자의 입주자의 그 뭐 자격에 관한 사항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다음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 시공자 선정 시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조합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원칙적으로 국토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경쟁 입찰 방법하는 거고, 100인 이하면은 가서 정관이 정하는 방법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 간은 주거환경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뭐라 쓰냐면 걔네들은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다면 시장 군수 등이 한다. 그러면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하면서 철거에 관한 사항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조합 자체를 갖다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취소 사유가 3가지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조합 설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동의한 사람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진을 갖다가 그 해산을 갖다 신청했다든가, 또 조합에 동의하는 것에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이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가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 설립에 대해서 그 해산을 갖다 조합 해산 자체를 설립된 조합의 해산을 갖다가 신청한다든가, 또는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자체가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면 해야 한다. 그럼 해제됐다면 추진회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 같은 걸 갖다 시장군수 등이 뭐 해줄 수 있다? 일부 보조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강좌의 키포인트였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의, 산정, 그 다음에 가서 시공자 선정 시기, 이게 여기에 가장 키포인트라는 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좌는 역시 그 시행 방법과 시행자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